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제가 대표님을 보면은 뭔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처절하게 싸우시니까. 글쎄요, 이 발목까지 잘 안 나가지고 힘드네요. 이게 발 다친 게 이게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데 달리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렇게 싸우는 모습이 결국 민주주의의 토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일반 한국에 있는 야당 정치인들이 네. 온갖 그 외피를 쓰고 본인들이 해야 될 말 10분의 1도 못하는 시대에 정확하게 해야 될 말을 망설이지 않고 지르는 그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당대표 때보다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그냥 웃으시네요. 예. 네. 참.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송영길 TV도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이 송영길 TV가 열심히 처절하게 싸우시니까 구독자가 꽤 많아진 건 사실인데 이 정도는 부족하고요. 송영길 대표 관련한 그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집회 같은 것들이 여과 없이 전개되는 바로 그런 채널입니다. 이게 아직 14.5만 명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20만 명을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내 파워 20만 명이면 현역 국회의원들 순위에도 한 거의 베스트 5 안에 드는 수준이거든요. 자, 송영길 대표의 이 채널 송영길 TV 댓글창 위에 링크 있다는 말씀드리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길이 보이 샤이보이라고 댓글창에 자, 상황은 안 좋아도 인터뷰는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송영길 대표의 책 송영길의 선전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계속 거치를 해놨었고요. 송영길의 선전포고란 책 제가 다는 못 읽었고 그냥 반쯤 읽었는데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님의 책은 저한테 사인본이 2권이나 있어요. 지금 이거 이제 반쯤 읽었는데 새날 같은 방송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재밌어요.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소문이. 인터뷰하러 오셨잖아요. 말씀을 하세요. 샤이하지 마시고. 목포 광주 출판 기념일 했는데 반응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예. 이게 이런 거죠. 나중에는 이 책이 역사에 남을 책임인 건 분명해요.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을 때 네. 다시 한번 반추해보기 딱 좋은. 예. 단순하게 뭐 수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대한민국을 윤석열이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뭐였는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아주 이 명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 많은 분들의 열독 구매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저 책 때문에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조계사에서 하신 거고. 예, 조계사에서 했고 목포 광주에서 했고요.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세종시하고 또 다음에는 이제 대구 부산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 또는 보셔야 되는 분들이 결국 저 자리에 송영길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와서 굉장히 많은 그 뜨거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지 못했던 사이다가 송영길 북콘서트에 있어요. 다 저런 분들이 지금 이 가치 연대로서의 동지들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광주에서는 또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와서 노래까지 불러주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여기 이제 고향 가신 거고요. 네. 고향에 가서 저거 하면은 뭔가 느낌 좀 다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호응이 있고 또 판소리를 막 그 백금열 선생이 네. 사회를 봤는데 판소리까지 하니까 전라도의 그런 구수한 그 멋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 출신 광주 대동구를 나온 송영길이 5선하고 인천시장도 하고 민주당 당대표도 하고 근데 지금 일시적인 고초를 겪고 있어요. 고향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는 네. 그 뜨거움이 있었다 이렇게. 예. 참 기분이 묘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의 아들
예. 근데 뭐 이게 지금 이제 전쟁 중이니까요. 끝난 싸움은 아니고 결국 저는 대표님이 이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제 개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광주를 생각하고 6월 항쟁을 생각하면 어떻게 만든 민주공화국입니까? 이 소중한 가치를 잘 지켜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광주 제가 북콘서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저의 가슴속의 화두는 80년 5월 27일 새벽 4시에 도청을 사수하던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어린 학생들, 노동자들이 그 탱크의 캐터필러 소리가 금남로를 이렇게 흔들고 다가온 걸 들었을 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끝까지 자신을 역사 속에 살랐던 그 모습을 항상 떠올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소중하게 피 흘려 만든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 네, 이제 저쪽에서 이제 궁하면 꺼내오는 네, 오늘 의제에는 없지만 네, 이 송영길과 베트남, 예, 성트남 예, 사실은 그 내용 알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걸로 공격하잖아요. 현실이. 예, 그 상황이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말씀드려도 그렇고 아무튼 제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 2년 뒤에 2006년도인가요? 뭐 논란이 되다가 문제가 뭐 근거 없으니까 사라졌는데 2010년 인천시장 선거 때 상대 후보가 이제 아주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것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제가 시장 당선되고 나서 고발 조치해서 그 세 사람이 다 이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허위사실 유포로 확정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때만 되면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급기야 한동훈 장관도 이것에 근거한 듯이 아주 악의적인 말을 한 거 보고 맞습니다. 예. 이야 저게 참 일국의 장관이 할 짓인가. 그러니까요.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이 싫어한다는 가짜뉴스. 예. 가짜뉴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법적인 이야, 판단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런 걸로 공격하는 비열한 인간들. 그건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백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슨 이상한 TV 그 김상진 TV인가 거기하고 무슨 뭐 도련님 TV하고 꼴랑 뭐신가 그 세 친구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제가 서울중앙지검 앞에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막 난리를 쳐서 뭐 베트남 깃발까지 가져오고 베트남 아오자이를 입고 막 퍼포먼스까지 하고 그래서 그걸 다 영상으로 찍어서 서초경찰서에 고발을 해놨고 엊그제 제 변호사가 고소인 대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꼴롱 TV인가 거기는 막 다 영상 내렸으니까 봐달라. 고소 취하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반성문을 써라. 그럼 취하해주겠다 그랬더니 반성은 못하겠다. 뭘 잘못했냐고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지금 그 새 유튜버들 반드시 처벌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진짜 정치인이라고 참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장관이 꺼내면 잡혀 찍는 거거든요. 성영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 이런 거. 자, 그 이야기는 뭐 이따가 이제 한동훈 그 도덕성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하시고 일단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소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네. 그때 제 기억에 그때 그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새벽까지 방송하시고 그때 오셨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 2-3시간 주무시고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들이닥쳤던 압수수색. 예. 근데 아직도 지금 검찰에서 안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요. 이 사건이 발발해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올해 4월 22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하고 아직까지 소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영상 기억나실 거예요. 파리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검찰이 누가 누구한테 얼마가 돈이 갔는지를 전혀 못 밝히고 있다면서요. 못 밝히고 있는데 아마 오늘 윤관석 의원과 저의 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실장에 대한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송영길 지지의원 모임 명단 무슨 그
조찬 모임에 만난 명단 이것을 사실상 공시해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명단 21명 나왔다 이렇게 비겁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당대표 후보가 나온 사람이 누구나 의원들 만나서 조찬 모임 하는 게 다 전하 홍영표 후보나 우원식 후보나 다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의원 모임 를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 정치인들을 명예를 이렇게 디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이 신문들은 거의 국민의힘 기관지 같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예. 오늘 보도가 그거 있었죠. 송영길 전 보좌관 이정근 강내구 부탁에 돈 전달. 송영길엔 보고 안 해. 뭐 이런 헤드라인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정치를 아마 해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만 국회의원만 아마 한동훈 장관도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후보한테 이런 일이 보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구나 바로 전당대 3일 전이었는데 후보한테 여론조사 결과도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알려주면 후보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때 파리에서 기자회견 4월 22일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잖아요. 저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또 저 때문에 괜히 저를 도와줬던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되고 또 당에도 누를 끼친 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고 그러나 제 개인에 관련된 이 법률적 문제는 몰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것을 억지로 저를 정치로 공격하려 한다면 싸우겠다. 이 입장이 지금도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내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기간 6개월이 다 돼서 그저께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주요 인사들이 기소돼서 재판이 거의 1심이 끝나가는 과정까지도 저에 관련된 게 안 나와서 소환을 못 할 것 같으면 중단해야 될 사안인데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역대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 엮어가지고 불법인 것처럼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건도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상 전당대회 내부 당내 선거, 그러니까 공직 선거가 아니잖아요.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직을 선거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선거법이 적용되는 거지만 당직 선거잖아요.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인데 이 돈이 얼마나 오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내용도 윤관석 의원의 변론은 무슨 매수하는 비용이 아니라 자체 무슨 감사 비용 뭐 이런 걸로 썼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공소시효가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면 끝나는데 이 당직선거는 제가 당대표 온 지가 벌써 2년이 지난 사안인데도 공소시효가 없이 이것을 특수부가 인지 수사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하지 말란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과 이 정권에게 요청한 것은 박희태 의장이 2008년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공안부에서 수사해서 3명 불구속 기소로 끝났던 사안입니다. 1억 9천만 원이 박희태 의장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도 다 확인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송영길한테 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라는 게. 관련이 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송영길을 죽이려고 정말 주변 별건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아무튼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뭐 조국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 모두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서 반드시 싸우겠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무도한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에 맞서 싸워서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해보거나 이런 건 사람은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이 기준으로 역대 모든 여야의 당대표 선거를 턴다면 다 유죄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그 김기현 대표한테 묻고 싶은데 김기현 대표도 1억 5천만 원을 우리가 당대표 나오신 분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당대표는 8천만 원을 기타금을 냅니다. 당했다가.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은 1억을 냈더라고요. 그럼 김기현 대표님 1억 5천 그 모금해가지고 1억 당했다 기타금 내고 5천만 원 가지고 선거했는지 한번 선거 내역을 밝혀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게 물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을 사모펀드로 수사를 했는데 네. 안 나오니까 네. 입시 비리로 들어가지고 네. 표창장 위조했어처럼 네. 어떻게든지 유죄를 내려고 보니까 털고 압색하고 막 소환하고 100명 가까이 네. 넘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 사건인데 결정적인 뭐 예를 들면 핵심 증거 같은 게 없으니까 송영길 대표를 못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꼬고 이미 저 앞에 잡혀 들어가신 분들 재판해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 아직도 지금 4월달에 11월달이면 7개월 동안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저 파리에서 일정 계속 하셨으면은 뭐 하나 끝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명예 박사학위도 받게 돼 있고 그때 강의도 다 마치고 귀국했을 텐데 참 그래서 사실 그래도 저는 정치인이니까 이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지지해 주니까 이게 버티지만 일반 공직자, 공무원, 회사원,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집중 기획 수사를 당하게 되면 자살하거나 정말 집안이 다 망하거나 회사가 다 망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말한 대로 인생이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이런 식의 정치 보복 수사가요. 사실은 비일비재했던 게 아니고 제 기억에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한 거 이후에는 없었던 기억이거든요. 정치 보복 수사라는 게 죄를 만들어가지고 정적 제공으로 쓰는 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윤석열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거. 네. 사실은 그 이후에 수년 만에 윤석열에 의해서 조국 수사, 이재명 수사, 송영길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검언 유착 관련된 그 채널 A 사건으로 정치적 보복 수사를 당했다. 검언 유착을 해서 자기를 린치를 했다. 독직 폭행까지 당했다. 보복 정치 수사의 피해자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이기도 하고 내가 당한 건 엄청난 사건이고 남한테 하는 건 정당한 수사고 계속 그런 식이죠.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과 윤석열 그러니까요. 아니었습니까? 그게 참 그 아이러니한 거죠. 참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검찰의 이 카르텔 가장 무섭다는 권력 카르텔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뭐 안 좋은 일만 있고 무능이 드러나면은 이재명 대표 수사, 송영길 대표 수사 이런 방식으로 그걸 가리려고 하는 수사를 계속 하다 보니 그들의 잘못이랄까 무능은 개선이 안 된 상태로 건건이마다 이재명, 송영길 수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느낌. 12월 달에 김건희 특검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또 여권 우리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기획하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또 그래가지고 계속 분위기를 만들 텐데 김건희 특검의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부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12월에 통과돼서 이 대통령한테 넘어갔는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저도 그냥 용산 앞에 달려가서 연좌 동성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는 송 대표님이 무서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제로 민주당 정치인 중에 지금 현재 물론 현역은 아니시지만 예. 가장 아주 직관적인 투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으로 참아야 된다 이런 거 없이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의 검찰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인인 거죠 사실은. 네. 검찰청 앞에 가서 계속 농성하시고. 이제 용산 앞에가 농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2월에 저는 이 김건희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행사하면 저는 이것을 국회로 이제 환부될 텐데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새날에 처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만약 이게 국회로 환부를 하게 되면 재적 의원 3분의 2가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지만 200명이 필요하지만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출석 국회의원의 3분의 2면 되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0명이 만약에 본회의에 참석했다면 120명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약간 좀 그래도 합리적인 김용 의원, 뭐 하태경, 뭐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저는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낙선 대상자로 지명하겠다고 공포를 하고 모든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거부권 행사에 제 의견에 찬성표를 못할 망정 다 출석하지 말아라. 그럼 봐주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명만 출석하지 않잖아요. 그럼 한 300명 중에서 한 30명만 출석 안 하면 270명이 정족수가 되잖아요. 270명이 참석했다. 그럼 180명이 찬성하면은 제 의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면 20일 이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탄핵 효과가 있으면서도 200명의 의석이 필요하지 않는 탄핵의 전략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또 여기 무기명 투표라서 그렇습니다. 인사 관련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상 이게 탄핵 사유가 돼야 될 게 아니에요. 거부권의 그 남용이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더구나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 원칙상 한동훈 장관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돈봉투 수수 의혹 있는 의원들이 돈봉투 관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에 표결에 참여한 것이 모순이라고 자기가 지적했다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에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문제 아니에요? 원리상. 자기 문제. 그렇습니다. 네. 이해충돌 원리상 거부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도 탄핵 사유 하나로 추가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용산에서 이제 대통령 부부의 어떤 갈등이랄까 싸움이 계속 밖으로 새나오고 있어요. 뭐 부부간이는 잘 모르겠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어떻게 될까? 받아들이면 이제 김건희 실제 대통령한테 탄핵이 되겠죠. 근데 국민에게 탄핵이 될 거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수사권으로 뭔가를 다 막으려고 해도 네. 결국에는 그 수사권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저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 것처럼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벌써 지금 저도 인천시장 막 취임했을 때 야 4년이면 참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했는데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님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피의자로 전락하고 법정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은 뭐 임기 못 채울 거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대표님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송영길이 거짓말 하겠어?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검찰 카르텔 세력이 사실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무능을 덮으면서 결국 그게 덮어지는 무능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외교하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인데다가 또 그거 말고도 뭐 행정망 먹통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통령 이하 하향 평준화된 국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국정원도 괜히 강서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무슨 선관위 해킹 위험성 이런 게 떠들 게 아니라 이런 전산망을 지키는 게 국정원의 그런 기능 중에 하나 아닐까요? 네. 참 그것도. 자, 근데 다시 대표님 그 수사로 돌아와가지고 네. 사실은 불법 별건 수사 중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들이요. 검사. 네. 이분들도 지금 저번에 저 기자회견 하셨고 이제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건 구태 중인 구태자. 조국 장관 수사나 이재명 대표 수사 똑같아요. 별건 수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누구도 제지를 못하는 게 윤석열이 검사이기 때문에 폭주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198조 사항에도 이게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별건에 별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 오늘 기각됐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할 수가 각하, 있습니다. 각하.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 풀에서 15명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본 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서면 회의를 오늘 했는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각하시킨 거죠.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난 참 어이가 없는데 원래 이게 약간 그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문무일 총장 때 만든 대검찰청 예규로 만든 이 운영 지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서 검찰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외부 심의인으로부터 검토하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점을 보니까 저한테 통지 온 거 보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명단도 전부 성만 써놓고 다 가려놨어요. 이름을. 그 위원장도 나는 강일원 그 헌법재판관인지 알았더니 강일원이 아니고 이씨더라고요. 200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이. 와. 그리고 이 외부 위원을 뭐 신문에는 회사원 무슨 뭐 보험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추출한 것인지 어떻게 공정하게 뽑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프로세스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심원을 뽑을 때 배심원 명단이 나오면 그 피고인들이 이렇게 재척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종교적 편견이 있다. 아니면 레이시즘, 어떤 인종적 있다. 공정한 배심원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심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15명 외부 위원이 나오는데 명단도 모르고 아무도 공개되지도 않고 토의 내용도 공개가 안 되고 깜깜이로 그냥 이 검찰의 수사를 합리화시킨 들러리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상식적으로 돈봉투로 시작했던 사건이 돈봉투 관련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송영길과 관련됐던 내가 참여한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이렇게 집중 조사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검찰의 변론은 자금이 글이 통해서 왔다는 건데 이미 자금이 김모란 사업가로부터 5천만 원이 제 보좌관 출신 박용수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나왔고 본인들도 다 그걸 인정한 사안이잖아요. 자금 출처와 진행 과정이 이게 어느 의원한테 갔냐는 못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목사님과 상관없이 자금이 들어왔고 나갔다는 게 다 돼 있는데 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이렇게 4월 달에 다 계좌 압수수색 다 해간 걸 가지고 얽어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한 것이고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저는 본안 심리를 가면 제가 참석해서 진술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 얼마나 자기들이 이 자신감이 없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 말이죠. 당신은 검사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그런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 온갖 혜택을 보고 다 그 심의를 거쳐서 불기소 수사 중단이라는 그런 어떤 이익을 얻었던 거잖아요.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래놓고 다른 사람은 송영길은 못하게 아예 입구에서 그냥 차단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그 법이라는 게 다소 강할 수도 있고 또는 느슨할 수도 있지만 네.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게 적용돼야 법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적 폭력, 조직 폭력인 것이죠. 수사권으로 네. 보복하면 그것이 깡패지 검사입니까 했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씨 하는 거 보면 말 따 행 따,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일반화돼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말을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했던 말을 그대로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 수사가 정당한 거냐 알아보는 정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 제도인데 여기에 아예 거기에 대해서 뭐 논할 가치가 없다 이런 거죠. 지금 나오는 거는 그쪽에서 반응은. 아니 그리고 나는 그 외부 심사위원들의 정말 그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내가 외부 심사위원이라도 아니 돈봉투 가지고 이 난리를 쳤는데 왜 돈봉투로 가지고 7개월째 송영길을 소환도 있지 않으면서 왜 다른 거로 수사하고 있느냐. 별건 수사에 의심이 간다. 한번 본안 심리를 열어서 송영길을 출석시켜가지고 한번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그런데 아예 본안에 내가 출석해서 한번 발언할 기회조차 봉쇄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이게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제도의 취지인가요? 나는 참 그 사람들 명단도 밝혀지지 않고 심의 내용도 뭐 공개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 게 이 윤석열 정권이 통일부와 전혀 관계없는 반통일부의 아예 전형적인 어떤 서북청년단 대표 같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시키고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겠다는 김행 같은 사람을 여성가족부장 시키고
아니 국방은 전혀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그 주식거리나 하고 놀러 다닐 것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시키고 이 국방에 아주 도움이 안 되고 골프 치고 뭐 학폭 입는 합참부 장관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안 하도록 아예 반대되는 인사를 그 임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 노동부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자료를 내고 이게 무슨 노동 탄압하는 노동부, 환경 파괴하는 네. 환경부, 그리고 법을 파괴하는 법무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인 이제 거예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이 국가기관 전체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국가기관 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도 없어져 버리고 국가기관 간의 기능적 권력 통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삼권 분립은 이제 과거의 개념이고 삼권 분립으로 인한 이 권력 견제 균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적 권력 통제라 그래서 국무위원회들이 뭐 다 장관들이 사인하고 총리가 또 어떤 추천하고 부서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각 기관의 독자성에 대한 어떤 균형을 이루게 해놨는데 그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각 기관에 파견돼 가지고 이 기관 간의 견제 균형을 다 무너뜨리고 거의 검찰 독재들이 거의 하나의처럼 사조직화 돼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암세포가 지금 우리 몸의 신체에 퍼져서 신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 특수부 범죄 카르텔 세력들이 각 국가기관에 파견돼 가지고 국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수술해서 절개해서 끌어내야 다른 국가기관의 오염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 국가의 기능을 살려내고 이 암세포가 다 퍼지면 나중에 수술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국가가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망가지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시스템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방송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뭐 최근에 뭐 KBS 방송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들의 자기들 변명 그런 거예요.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기계적 균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법 적용을 불공정하게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시원했는데 네. 윤석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망가뜨리면은 더 이상 망가지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기회비용 때문에 뭐 이게 놔두면 다른 좋은 정부가 만들어서 국가를 발전시켜도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인구위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이런 상태로 3년이 넘게 더 방치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과 R&D 능력이나 모든 국가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돼 가지고 사실 다시 복구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윤석열 미국 갔다 와가지고 미국으로부터 1조 5천억 원 투자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윤석열이 미국에 갖다 바친 게 133조입니다. 미국 발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나라 망가지는 소리 아닙니까? 중국하고 그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번 해야 되는데 1분 만나고 돌아오는 상황. 시진핑 좋아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라는 게. 아니 영업사원이 뭐 우리나라 제1 무역 파트너를 만나지 않고 어디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이전까지는 아마 중국이 4분의 1 정도 수출 수입 비슷했을 텐데 아마 지금 한 5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20에서 한 18%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와, 진짜. 아니 이러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탄핵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막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자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코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조계사 그 출판 기념회에 있던 거예요. 예. 한동훈 어린 놈 논란. 예. 근데 사실은 그 분위기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분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깐족깐족거리면서 뭐 의원님 안 그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핵심을 피해가는 그 좀 미꾸라지 같은 전술. 그 상황에서 사실은 송영길 대표는 7개월 동안이나 지금 파리에서 불러가지고 사람 인생을 아예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일정을 아예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증거를 내놓든가. 어쨌건 간에 저 한동훈 어린 놈 논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든 민주주의 국가 의회 제도를 두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무슨 청소하시는 분이나 노동자나 누구한테라도 유권자로서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헌법기관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제도라는 것은 장관급인 헌법기관이 일반 서민들한테도 머리 숙이고 귀담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대신 이 사람들은 국무회의나 국회에 가서는 정부 장관을 상대로 권력자를 상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할 소리 다 하고 소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의회 제도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인류가 발명한 나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 저 개인으로 볼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기관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한테 질의하는구나.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배운 법률가이자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권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간접적인 정당성이 부여된 거지만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민족 정당성이 적은 거죠. 국회의원을 존중해야 되는데 와서 그 건방지게 오만함에 거의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럼 여야원 모두가 인정한 것처럼 뭐 깃털보다 가볍다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그 장관으로서의 저 자세가 나오는가. 어린이란 말은 생물학적 어리단 말도 있지만 무르익지 않았다. 그 옛날에 중세 우리 한국말로는 어리석다라는 표현도 그렇죠. 예.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쓴 건데 그게 제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게 거의 조폭처럼 지금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드러날 겁니다만 제가 느낀 그때의 그 고통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의 이 말을 어린 뭐라고 한 걸 가지고 저한테 뭐 막말 논란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아니 국회 이 새끼들을 쪽팔려서 이 말은 정말 뭡니까 이 대통령 말이. 아니 신원식은 문재인 대통령 뭐가지 따는 게 시간 문제다. 그다음에 정재석 의원은 이놈들 자기 반대파들한테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깨부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막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때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 했느냐. 그랬다니까요 진짜. 예. 미국 정치인들은 SOB, 써노비치란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달고 산다. 이게 무슨 검사 출신이 할 수 있는 말이지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옹호를 했던 조중동이 정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공격 난리 난 것처럼 공격을 한 거 보고 참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게 이제 분노의 표현이라고 봤고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억울함, 네. 한동훈의 그 방자함, 안하무인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표출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봐요. 예, 아무튼 꼭 그렇게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 자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노를 아주 조절해서 정말 그 아주 통제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하면은 그 모든 장관들 중에 법무부 장관의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부 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을 처음에 초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에 내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던 거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할 것이냐.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한동훈 자체가 갖고 있는 아이폰 비번이라든지 하는 범죄 혐의도 있고 고발사주.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인사참사에 있어서의 인사검증 기능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사들마다 저렇게 나오면 저는 그게 탄핵 사유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무능한 거잖아요. 근데 무능한 자가 겸손은 없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랑 대거리 하는 거. 네. 그 태도만으로도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능과 건방진 건 탄핵 사유는 안 되지만 이것이 다른 것과 결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그다음에 정보기록물 관리법 5년 동안은 최소한 보관해야 되는데 싹 특활비 영수증 같은 거 없애버리고 휘발됐다 그러고부터 시작해서 대법원 판결의 자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또 국회가 만든 법을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이러한 위법 사실들과 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일반 검사들이 기소하는 행위보다는 좀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한 이 법률 위반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치적 문제가 결합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범위가 넓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건 한동훈의 이제 이 말들이 계속 회자가 되면서 송영길 대표가 말을 너무 거칠게 한다. 네.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거칠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 아닙니까?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억울하게 7개월째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지금 정치적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는 저의 항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맞서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한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노골적인 비난 법무부 성명으로 또 나에 대한 어떤 모욕과 명예훼손의 명의를 섞어서 허위사실까지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대거리를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저는 장관의 자격이 없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정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그 도덕성 이야기, 뭐 반륙,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를 가져와 가지고 뭐 도덕성 이야기 하던데 실제로 한동훈이 송영길 대표의 도덕성을 논할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모를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금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하셨어요. 사법시험만 합격해서 몇십억 재산 갖는 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욕 먹을 수는 있죠. 그 정치에 오래 해가지고 재산이 지금 이 다세대 주택 24평이 뭐냐 이런 거 그렇긴 한데 저쪽은 진짜 웬만하면 뭐 수십억 단위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돈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뭐 정성호 의원께서도 약간 뭐 저를 옹호해 주면서도 인터뷰에 재산 가지고 한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해서 오해를 풀게 말씀드리면 제가 4억 3천 전세 지금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43억의 타워팰리스 살고 있다. 이거 단순 비교로 지정한 게 아니라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 월급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뭐 부인도 있다 그러지만 자기 딸 체릭스쿨 보내는 게 그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거 의원님 만드셨잖아요. 제가 2000시장 때 저걸 시켰던 거예요. 저 덕을 본 겁니다. 자기 딸도 거기 보낸 게.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위장 전입 의혹이나 그런 관련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적한 것이고 제가 뭐 무능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윤희숙 전 의원은 뭐 술 먹다가 뭐 이렇게 돈을 써서 그렇다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발하세요. 네? 고소하세요 그거. 이거 뭐 그 고소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데 그 양반은 자기 아버지 세종시 그 위장 뭐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그만둔 분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철학적인 겁니다. 돈이라는 게 돈을 벌어서 많이 나눠주고 쓰는 게 중요하니까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뭐 형제가 아니든 제가 또 어디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강명구 씨가 평화 마라톤 거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 마라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 대륙을 저렇게 가는데 누가 하나 차도 하나 없이 혼자 저렇게 막 짐을 수레로 끌고 가면서 달리는 게 너무 안 됐다고 2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거기 뭐 조그만한 그 운반한 수단이라도 좀 해라고 저한테 그래서 여보 잘했어. 내가 한 예지만 우리 제 아내도 뭔가 필요한데 이렇게 다 이렇게 기부를 해요. 기부를. 그러니까 또 그것 자체가 삶의 또 보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부하고 주위 사람들 도와주고 또 부동산 투기를 제가 안 했고 부동산 그렇죠. 저의 철학은 죽은 물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 앞으로 옮기는데 젊은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이게 저와 제 아내가 약속한 겁니다. 사실 돈은 내가 갖다 주면 어떻게 쓴지도 모르죠. 제 아내가 다 관리하니까. 근데 아내가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안 하고 주식 투기 안 하고.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지금 불법에 물증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자가 범죄 의혹, 아이폰, 그리고 저번에 인사검증 때도 부동산 투기 관련한 의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재산의 형성 과정이 딱 불투명한 데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씨가 자기 그 처남, 진모 검사, 진동균 그리고 자기 장인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요. 예. 아주 좀 심각하던데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도덕성을 논해요? 근데 저 처남과는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 진동균 검사가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냥 사표로 처리하고 뭉갤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또 대기업에 가서 취업을 하고. 근데 그게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과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이 지적을 한 바람에 뒤늦게 이게 수사가 돼서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10월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저 사건이 났을 때 이게 어떻게 무마가 됐느냐. 자기 아버지인 진영구 검사장이나 자기 매형인 한동훈 검사의 어떤 뭐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장모가 덮일 뻔한 사건을 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시 끌어올려서 결국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처럼 만약에 한동훈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또는 그 진동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저 자들이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습니다. 어떤 도덕성의 재단 아래에서 송영길 같은 사람도 부패한 인사가 돼버리고 본인은 마치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진실로 까놓고 보면 도덕성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문정 검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검사들 보니까 온갖 내부에서 나쁜 짓을 하고 밖에 나가 법치를 떠든 거 보면 구역질이 난다. 이게 이문정 검사의 표현입니다. 법치를 말하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난다. 검사가 말한 검사. 예.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논란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2배가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런 지점들을 긁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숨어서 숨죽이면서 막말 논란 같은데 뭐 움츠려들어서 하고 싶은 말 맞습니다. 못하면 제가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의 지적은 환 장관이 지금 역할이 환관 조고 같은 역할이잖아요. 거의 그 어리석은 호해 그 진시 황제의 아들 그 호해를 세워놓고 완전히 실권을 장악해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외쳐도 따라하게 만드는 그런 지록 위마의 실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인사검증단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조중동별에서 다 아부를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뭐 우리 쪽에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까지 일부도 거기에서 막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런 면에 대해서 뭐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는 전 뭐 지금 이제 검사 또 이동관 뭐 탄핵이 이제 이달 말 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보니까 그 탄핵할 검사 중에 이정석 검사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내버려요. 이제 그렇습니다. 나 진짜. 그걸 백신 수사라 네,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탄핵의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를 네, 해버리고 네. 발령도 백신을 줘서 면역을 하게 만들고 약한 걸로 기소해서 예. 약한 벌을 받든지 부실하게 기소해서 무죄를 받도록 만드는 야. 이런 고도의 법 기술을 발휘하겠죠. 민주당이 탄핵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멀쩡하게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의 수사팀장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이정섭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그때 검찰총장이나 뭐 지검장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는가요? 이거 뭐 징계 사안인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자기들이 징계를 처음부터 했으면 탄핵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 대상인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김용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자체 정화 능력이 거의 없고 오히려 공수처에 기소된 자를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검찰을 어떻게 믿고 놔두겠어요? 국회가 나서서 이에 대해서 응징을 하지 않으면 이 헌법 위반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미 헌법적 늦었다. 지금 탄핵을 막기엔 이미 늦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결국에 근데 대표님도 그런 얘기 아까도 하셨지만 네. 사실은 한동훈 탄핵 사안도 충분한 거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한동훈 탄핵 사안도 충분할 뿐더러 윤석열 탄핵 사안도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말단만 건드리는 느낌. 예.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야, 어쨌건 한동훈이 탄핵이 되기 전에 지금 출마설이 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출마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도망갈래 그러겠죠, 세상에. 뭔가 지금 불안해서 빨리 얘기를 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총선 지나고 나서 사실 탄핵되고 나면 사실 바람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을 이번에 한동훈이 획득하지 못하면 불체포 특권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총선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로 소환돼서 구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방어막을 만들려고 그러겠죠. 야, 이렇게 보면은 참 모르겠어요. 검찰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특수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 신념이 확고한 걸까? 아니면 간교한 걸까?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이제 저도 검사 시보를 한 6개월 해봤잖아요. 네. 저는 그 진짜 특수부 검사로서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은 심재륜 검사 같은 분이 아닌가. 심재륜 검사 제가 검사 시보할 때 인천지검장을 했거든요. 이 칼잡이로 유명하잖아요. 심재륜 검사는 룸사롱도 안 가고 술도 안 먹고 딱 혼자서 식사 자리에서 딱 소주 맥주 폭탄 딱 한 잔 먹고 끝내요. 절대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또 정치권에 출마도 안 했잖아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정말 칼같이 수사했던 진짜 특수부 검사의 그 모델이 아니었나. 이 윤석열 한동훈과는 완전히 반대죠. 윤석열 한동훈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잖아요. 소위 범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나 권력자들, 최태원 같은 이런 SK 회장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얼마나 권력을 만끽하겠습니까? 그 재벌과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까지 판사들까지 다 압수수색해서 잡아가지고 권력을 마음껏 향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한 명씩 불러다가 계속 언론을 요리하고,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로서 가졌던 이 권력자와 재벌들, 금권 사람들을 수사에 가둔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 다시 야합을 하잖아요. 특수부 검사하다가 자기가 맡았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변론 맡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검사처럼 이 윤석열 한동훈의 이 정치는 특수부 용역 깡패 정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중앙지검장 3차장 검사가 돼가지고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판사들을 구속시키고 적폐 수사로 쫙 했던 걸 가졌다가 완전히 이제 반대로 자기가 죽였던 피의자와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키워줬던 사람이나 그 세력을 다시 죽이는 이런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뭐 신종 그렇죠. 철학도 없고 돈 많이 주고 이권 되는 쪽으로 한쪽에서는 이쪽 죽였다가 돈 더 준다고 하면 이쪽에 가서 또 반대 죽여주고 이런 깡패 용역 정치, 특수부 깡패 용역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전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까 심재륜 검사처럼 그런 그 특수부 검사의 표상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저번에 그 최강욱 의원이 이 공무원들 뭐 그만두고 1년 안에 뭐 선거 선출직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검사들이 모든 기관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데 사실 검사들 파견 나가면 사표 내고 나가게 돼 있는데 다 편법으로 다시 들어와요. 사실상 그래서 이 검사 파견 제도를 최대한 통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관련 제가 법 지금 개정안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경우도 재주가 좋아서 이명박 박근혜 때 다 꽃보직만 돌아다녔어요. 청와대 파견 나가 있다가. 청와대 그 권재진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민정수석을 했는데 그 장관보다도 그 이기남 법무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장관보다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장관보다 선배니까 실세 역할로 그때 아마 청와대 행정관으로 한동훈
검사를 데려다 쓰다가 법무부 장관 가니까 또 법무부로 데려갔을 거예요. 계속 법무부 그다음에 대검으로 갔다가 계속 꽃보직.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3차장 검사. 참 그러다가 정말 재주가 좋은 사람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예, 권력이 몇 번을 바뀌었는데 계속 꽃보직만 간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야, 한동훈 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폰, 비번. 아, 그렇게 하면은 무혐의 되는 거야?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인데 아마 한동훈이 정치 생활을 하는 내내 아이폰 이야기는 돌아다닐 거예요. 내가 이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모시던 상관에 관련된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관련된 뭔가를 했지만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비번을 못 풀어서 나는 무혐의였고 그래서 완벽하다. 그리고 독직 폭행까지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자. 나중에 저는 김건희 특검이 되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간에 300개가 넘는 카톡 그 메시지가 언제든지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 그러면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네. 저 송영길 신당 네.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도 방송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현재 선거 제도라면 민주당이 지역구 마녀 가져갈수록 비례 의석은 못 가져가는 구조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신당이 나오는데 거기 하나가 더 얽히는 게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네. 그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치관이기도 해서 네. 뭐 그렇게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꼼수를 써버리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 송영길 대표가 혹시 조국 장관이랑 서로 힘을 합쳐서 조국 송영길 신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호사가들의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네.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병립형으로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다. 그것은 저는 소탐 대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이 주동해서 만든 이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저는 어디로 가든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합의가 안 되면 그렇죠.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럼 현행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나 저나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 지난번에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수차례 반성을 했는데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이 여러 가지로 그 역할을 해내서 이 47석의 의석이 보수적이나 친윤 정당 쪽으로 가기보다는 반윤 정당 세력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민주당과 연대해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는데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if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전 답이 있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많은 분들이 애둘러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신당을 만들겠다고도 한 것도 아니고 언론들이 설레발을 치는데 조국이 이재명을 배신해 같은 소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나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이 해가 가게 뭔가를 할 사람들은 아닌 거고 현 제도로라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매일같이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 돼서 그냥 현행대로 가버리면 민주당은 지역구 아무리 많이 얻어도 비례 의석은 거의 못 얻는 구조.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례에서 이준석 신당이나 등등이 많이 가져가 버리면 사실상 민주당이 이 제도를 만든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엔 본인이 나서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당 논의가 어차피 안 될 수가 없는데 전국구 신당의 문제가 이준석의 신당의 아젠다를 주도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쪽도 같이 논의가 돼서 해야 되고 저는 이준석 신당이 될지 안 될지 양 시각이 있는데 이준석이 윤석열을 비판하지만 검찰 독재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과 연대할 수 있다는 어떤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또 한 번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구육 시즌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고 저나 조국 장관이나 어찌됐건 이 영역에서의 신당의 가능성을 준비해 놓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있죠, 여러분. 소위 말하면 사회적 셀럽. 그 셀럽이 이끄는 정당은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솔직히 말 만약에 조국 송영길 신당이 현 선거제하에서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심리적 위성정당처럼 되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현재로서는 외곽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도덕적 논란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 신당을 만나면 위성정당 논란이 더 세지겠지만 현재는 제가 그와 상관없이 현재 무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여러 한번 이제 쭉 만나보려 그럽니다. 금태섭도 제가 만나봤고요. 쭉 만나보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정말 윤석열 정권과 비타협적으로 전선에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세력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준석과 연대할 수 있다.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같은 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은 별도로 하더라도 반윤 연대로 견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이준석이든 누구든 악마라도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연대할 수 있어 나는 그거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이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을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탄핵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들어서 이준석을 만나러 이렇게 쫓아다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체면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대리인을 시켜서 계속 지금 이준석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이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고 최승훈 상대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이태원 참사 규명을 해주고 뭐 이런 걸 하면 자기가 신당을 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은 만무하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자기가 했던 말을 또 속이고 양도구육 시즌2로 가지 말아라 라고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 분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중간에 회군을 해버리면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나는 상태로 가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죠. 끝나지는 않겠지만 안철수처럼 저렇게 구처한 생명을 이어가려고 지금 살다가 큰 역할을 못하고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권 최악의 지금 뭐 거의 파탄 지경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수를 재건축할 때 네. 자기 저 유튜브 채널이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잖아요. 네. 보수를 재건축할 때 내가 가장 큰 높은 위치에 서 있을 거라는 그 목표로 간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을 끌어내릴 때까지는 이준석이 반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음 대선 때 이준석은 그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송영길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게 사실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다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뭐 국회의원이건 네. 당대표건 간에 이 과정에서 다시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전 대표님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이러다 건강에 이를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 가장 윤석열 한동훈과 이렇게 명분을 갖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송영길입니다. 아니 이렇게 싸우다 보면 네. 결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워낙 민심이 안 좋으니까 네. 송영길처럼 싸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를 응원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예,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음이야 그렇겠지만 당 대표가 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고 또 본인이 저렇게 이제 기소돼 있고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밖에 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리고 저는 이 대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던지는 자세로 좀 과감하게 싸우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좀 침대 축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반사 효과로 이길 거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정면에서 이번 이달 말, 이달 초 이번 그 본회의 기간 동안에 반드시 좀 탄핵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12월 달에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재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탄핵했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걸 관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3분의 1을 김무성과 연합해서 박근혜 탄핵을 했잖아요. 그때는 민주당 의석수가 더 적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럴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래,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쌍특검 거부했을 때 재의견은 탄핵보다는 좀 쉬우니까. 그러나 사실상 탄핵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가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뭐 엄청난 검은 돈이 불법 돈이 캠프에서 막 흘러다닌 것처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일 뿐이고 네. 이걸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사건이고 그러면 사람을 파리에서 불러다가 7개월 넘도록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진짜 침대 축구는 저쪽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으니 예, 막상 예. 부를 수도 없고 예. 다 불러가지고 송영길 대표 모아놓고 자 보시오. 증거가 이렇게 있으니 뭐 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오라고 물어보려고 해도 증거거리가 없는 상태. 오늘 또 나왔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몰랐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진짜 멀쩡한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내가 원래 그러는 저쪽이 정권 잡았으니 내가 조용히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송영길이 대한민국에 10,000명이면 저는 윤석열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송영길 대표 혼자 싸우는 느낌이어서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까운 느낌도 좀 들고 이게 아마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통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명락해전 보더라도 12척, 13척밖에 없는데 그나마 안 싸우니까 이순신 장관이 대장선이 혼자 가서 열심히 싸우니까 나중에 또 달려 싸우는 것처럼 저는 전환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저께 광주 내려가셨을 때 유독히 그 광주 내려가서 하신 그 연설이랄까 강연 비슷한 거를 예.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에요. 예. 내가 같은 고향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 고향은 나를 품어준다라고 하는 그 따뜻함을 눈빛에서 봤어요. 그 실제로 그 본인이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광주 아들이란 표현을. 예. 그러니까 도시 이름에 정신이 붙는 건 광주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광주 정신. 그걸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신 분이잖아요. 사실상 그런 입장에서 이제 환갑되셔갖고 광주 내려가서 하는 그 여러 가지 표정들 속에 송영길은 애순살 돼서 광주 정신을 다시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구나. 예.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걸 느꼈던 바로 그런 장면이 그 새벽에 한 3시쯤 그걸 보니까요. 제 마음이 촉촉하게 졌더라고요. 아이고, 어떤 느낌인지를.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예. 이 카메라 보시면서 네. 지금 새날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대표님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새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박성무 선생님이십니다. 다산연구가 지금 대가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가르쳐준 말이 민유방본이니 봉고라의 방향이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 이 말씀이었고 10만 대군을 꺾을 수 있어도 필부의 한 마음은 꺾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검찰이 독재에 주눅 들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의 말에 따르면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럽니다. 거기에 그 조직 깡패처럼 거친 압수수색 영장과 검찰권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주눅들게 하고 쫄게 하고 우리들로부터 연대하지 못하도록 차단되고 고립되고 각계격파하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분연히 일어서서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너희 같은 이 검찰 범죄 일부 카르텔 세력에 의해서 망가질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고 예산 탕진해 가면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쇼핑하고 다니고 포도주 마시고 즐겁습니까? 대통령 노래가 즐겁습니까?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대통령 놀이가
좀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저 송영길 하늘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듯이 온몸을 던져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인 송영길의 재발견. 송영길 이제부터 시작해요. 초선의 마음으로. 자, 오늘 그 격려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잠깐 읽어드릴게요. 올해는 기필코님 감사하고요. 민예보님, 송 대표님 빨리 복당하셔서 같이 싸워주세요. 그러면은 저 송영길 신당을 못 만든다니까 아직은. 지금 이왕 나오신 김에 명예회복하고 들어가셔야죠. 자, 다음에 배지연님, 송 대표님 든든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배지연님, 한동훈 조근조근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버려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그 다음에 배지연님, 법은 강력하게 송 대표님 응원합니다. 푸나님은 수박인가 오해했었는데 죄송해요. 화이팅. 누가 뭐 수박이네 뭐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김호준도 수박이고 새날도 수박이고 그러면 민주당 다 수박이지. 내가 수박이면 송 대표님도 수박이야 이 사람들아. 자, 다음 김영일님, 송영길 대표 성님 외로운 투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오. 정권이 바뀌면 검찰 조직을 공중분해 시켜보시오. 이분이 우리 고향 같네요. 얼른 싸게 끌어내려 불게요. 푸나성님 윤석열이 마누라 특검법 받아들은 금일봉 어쩌지요? 뭐야 이게. 아, 그거. 다음에 김지연님, 송영길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자국천왕님, 송영길 전 대표님은 저희 고향의 자랑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박금심님까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에 편하실 때 언제든지 출연 요청하시면 비어있는 시간 무조건 일단 1착 송영길. 자, 고생하셨고요. 또 여기는 그래도 좀 따뜻한 스튜디오인데 밖에 나가 싸우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